안녕하십니까. 4월 첫째 주 비가 내리는 주말 홍순목의 이슈체크 출발하겠습니다. 인천 시민의 정신건강을 나타내는 지표가 전국에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4월 1일 발표한 2020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스트레스 인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인천 지역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32.8%인데 전국 중앙값인 26.12%를 훨씬 웃돌았고, 인지율이 가장 낮은 지역 전남과는 10% 이상의 차이가 났습니다. 전남 지역은 21.7%였습니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혹은 많이 느끼는 사람들의 분포를 나타냅니다. 흥미로운 것은 전국의 255개 시군구 중에서 인천 서구와 미추홀구가 스트레스 인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무려 36.1%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지역 전남 신안군 6.2%에 비해서는 30%가 높은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전국 255개 보건소가 지역 주민의 건강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보건소당 9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해 8월에서 10월까지 실시한 내용을 통계로 집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본부장이 들어올 것인가 안 들어올 것인가, 그런데 들어오는 것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지난 30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클럽하우스를 통해 청라 스타필드와 본부장 연계 방안을 언급했는데요. 정용진 부회장은 본부장은 단순히 경기를 위한 기후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콘서트를 비롯한 다양한 컨텐츠를 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가치가 높다고 강조하면서 스타필드와 접목시켜 10시간에 달하는 고객들의 시간을 더욱 점유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지난 2월 28일 정용진 부회장이 청라 스타필드 내 테마파크 건설 대신 본부장 건설을 위한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 본부장을 언급한 것을 두고 좀 청라 스타필드에 본부장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본부장은 장기 프로젝트로 당장 어떻게 추진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정 부회장의 지속적인 언급하는 것은 그만큼 본부장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메리지 메릿 종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인천시는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수도권 메리지를 전면 종료를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반해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2-3년 더 쓸 수 있다. 즉 2027년, 2028년까지도 메리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싸움을 벌이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해서 3-109 655만 톤의 쓰레기가 묻혀서 전체 메릿 용량의 36%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은 한국기업평가원이 내놓은 자료를 근거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메리지 반입 쓰레기는 지난해 299만 톤에서 올해 208만 톤으로 30%가량 감소를 하게 되며, 직매립이 금지되는 2020년까지 반입량은 절반가량이 줄기 때문에 2-3년 더 쓸 수 있다, 이런 근거로 얘기하는 건데, 그에 대한 이렇게 대기한 전제 조건은 소각시설을 확충하는 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인천시 그리고 서울시, 경기도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25년이냐 2028년이냐 이런 논쟁보다도 지금 대체 메리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소각시설은 누가 더 빨리 마련할 것이냐, 이런 경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당장에 4월 14일까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를 제외한 2개 도시에서
지금 대체 매립지 공모를 나섰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한 군데도 응하지 않고 내년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는데 지금 누가 지금 그거를 할 수 있겠느냐는 현실적인 그런 문제도 안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소모적인 논쟁 여기서 그치고 실질적으로 매립 종료를 원한다면 그거에 따른 그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경쟁에 좀 나서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입주를 앞둔 검단 신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입주를 앞둔 검단 신도시, 세 달 앞으로 입주가 다가왔는데요. 며칠 전에 점등식이 열렸다고 그러는데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일제히 그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불을 밝혔을 때 아주 화려하게 밝힌 모습을 사진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입주를 앞둔 그 아파트 순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행정동 개편이 늦어지면서 갑자기 아파트 동번호가 변경되느냐 하면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그런 불만 섞인 목소리가 벌써 터져나오기 때문입니다. 1400번대였던 동번호를 2400번대로 바꾸는 작업이 한참 지금 진행 중이라는데 왜 그랬느냐? 인천시가 법정동 경계 및 행정동 개편을 늦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외벽의 동번호를 다시 칠하는 작업 1000세대 기준으로 약 1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데 이에 대해서 입주민들은 차라리 그 돈 주민복지를 해서 썼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행정의 혼선으로 낭비가 됐다 이런 그 주장을 했고요. 문화체육시설이 전무하다는 그 입주민들의 불만도 나왔는데요. 서구청에서 지난 3월 원당 문화체육센터를 착공했고 2022년도에 준공을 하겠다고 했지만 신도시 주민들이 너무 멀어서 이용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검단 신도시 1단계 입주 예정 세대만 35,000세대고 이제 이분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당장에 많은 불편을 느끼면서 서구청으로 민원이 폭증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루원시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인천시 총연합회가 서구 루원시티 단계발을 선도하면서 랜드마크 건설과 학교용지 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인천시 총연합회는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루원시티 내 일반 상업용지에 대한 난개발을 중단하고 초고층 앵커시설을 유치하고 원안대로 학교용지 복원을 주장했습니다. 루원시티 초기 계획 당시 총 3곳의 학교용지가 있었는데 2016년에 한 곳으로 축소가 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고요. 이렇게 학교용지가 줄면서 루원시티 주민과 입주 예정자 사이에 초과밀 학급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학교용지를 빨리 복원해달라는 주장이고 더군다나 그 학교용지 위에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그 오피스텔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이 지역의 교통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루원시티 개발할 때 초고층 랜드마크를 유치하겠다는 애초의 약속이 중간에 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천시가 책임져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와 서구, LH 등 관계자들에게 당초 계획대로 도시개발을 추진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주민서명운동, 단체민원, 고인감사 청구, 행정심판 소송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은 우리 서구 백석동 일원에 수십 마리의 개를 학대하고 불법 도축한 의혹을 받고 있는 80대 여성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8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4월 1일 밝혔는데요. 그 백석동 한 야산에서 개 30마리를 키우면서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인천시 서구는 개들을 포획해서 임시 보호 조치하는 한편 그 A씨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행정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다친 개를 데려와 키웠고 학대하거나 불법 도축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비가 내리는 4월 첫째 주 토요일 몇 가지 뉴스를 가지고 이슈 체크를 진행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으셨다면 좋아요 함께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순목의 이슈 체크 4월 첫째 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